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노후에 파산하고 땅치고 후회하는 일들. 이 주제로 우리 함께 차분히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요즘은 60세에 넘어서도 30년 가까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멋지고 평안한 황혼이 될 수도 있고 갑작스레 무너지는 불안한 노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많은 분들이 그걸 미리 알지 못해서 정말 사소한 선택 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후회로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실수는 한번 저지르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결과를 남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노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선택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일들, 그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어떻게 하면 똑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는지도 진심을 담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현실적인 사례 3가지씩 말씀드릴 거고요. 그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노후의 위기를 예방하고 진짜 지혜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째, 자녀에게 무리하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돕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시고 심지어 본인은 없어도 애들 잘 되면 된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진짜로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어머니는 딸의 결혼 비용을 전부 대주기 위해 자신의 퇴직금을 털고 심지어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으셨는데 나중에 딸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돈은 그냥 증발해버리고 정작 본인은 월세살이를 하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어요. 또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창업한다는 말에 노후자금 전부를 빌려줬는데 사업이 1년도 못 가 망하면서 원금은커녕 연락도 끊기게 됐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손주의 유학비를 대주기 위해 주택을 팔고 전세로 옮겼는데 정작 손주는 중도에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오면서 돈도 잃고 집도 잃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이렇게 자녀에게 마음으로는 도움을 주고 싶지만 무리한 지원은 결국 가족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자신이 설 곳을 잃는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 지원은 내 노후 자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되 조건부 증여 같은 방식으로 서류를 남기거나 지원이 아니라 투자가 되지 않도록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는 기본 원칙은 꼭 지켜주셔야 해요. 둘째, 충분한 계획 없이 퇴직 후 귀농이나 창업을 결정하는 것. 이제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이제는 내 가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은퇴할 즈음 되면 진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만으로 시작했다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도시 생활이 갑갑해서 전라도 시골로 귀농하셨는데 막상 가보니 농사도 쉽지 않고 외롭고 판매 루트도 몰라서 수익은커녕 생활비도 바닥났대요. 또 다른 분은 퇴직 후 찻집을 여는 게 꿈이었는데 가게 인테리어에 전 재산을 쏟아붓고 정작 손님이 없어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고 해요. 심지어 동창과 의기투합해서 치킨집을 차렸던 분은 가맹비며 장비며 다 날리고 동창과 관계도 틀어진 채 빚만 떠안게 됐다는 안타까운 얘기도 있더라고요. 은퇴 후의 도전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도전이 즉흥적일 때는 그 대가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창업이나 귀농을 고민하신다면요, 최소 6개월은 관련 교육을 받거나 현장 체험을 하시고 자금 계획, 실패 대비책,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꼭 시뮬레이션해 보신 후에 그때 진짜 괜찮겠다 싶을 때 도전하셔야 해요. 삶의 마지막 챕터는 신중해야 더 아름답거든요. 셋째, 보증을 서주거나 남의 빚을 대신 떠안는 것. 이건 정말 너무너무 많고 너무나 위험한 사례 중 하나예요. 특히 자식이나 친척 또는 오래된 친구 부탁이면 거절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어서 덜컥 보증을 서주게 되는데 나중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사업한다고 하니까 은행 대출 보증을 서주셨는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는 매달 수백만 원씩 대신 갚느라 월세는커녕 밥값도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또 어떤 분은 조카가 갑자기 사정이 어렵다며 부탁해서 신용카드를 빌려줬다가 수백만 원이 한 달 사이에 결제돼 버렸고 나중엔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대요. 심지어 이웃 교회 권사님 부탁에 작은 금액이니 괜찮겠지 하고 연대보증을 했다가 5년 후 집 한 채를 잃은 사례도 있습니다. 보증은요, 신뢰의 표시가 아니라 내 돈으로 남의 인생 책임지겠다는 말과 같아요. 그 책임이 감당 가능한 게 아니라면 관계보다 먼저 내 삶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절대 남의 채무에 이름 올리지 마시고 그 돈을 줄 상황이 아니라면 도움이 아니라 공감만 해주세요. 내 인생도 지켜야 하고
상대방의 자립도 막지 말아야 하니까요. 넷째,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무분별하게 가입하는 것. 노후가 걱정돼서 이것저것 보험을 들어놓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그게 내 상황과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불안하니까라는 이유로 중복되는 보험이나 수익률 낮은 금융상품에 돈을 묶어두면 정작 급할 때 쓸 수 있는 현금이 하나도 안 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한 어르신은 퇴직하면서 노후 대비로 보험 설계사가 권한 연금보험 2개를 동시에 가입했는데 해지가 어렵고 수령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품이라 정작 병원비가 필요할 땐 돈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상해보험, 실손보험, 간병보험까지 다 따로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보장 항목이 중복되거나 아예 안 되는 항목이 많아서 매달 보험료만 4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가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 말만 믿고 투자형 펀드에 가입했던 할아버지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 몇 년치 적금이 반토막 나버려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어요. 보험이나 금융상품은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가 실제로 필요한 보장인지 해지가 쉬운 구조인지 꼭 따져보셔야 해요. 무조건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내게 맞는 걸 잘 골라야 진짜 노후 자산이 되는 거예요. 다섯째, 부동산 투자에 무리하게 손 떼는 것. 노후 자산을 늘려보겠다고 부동산에 손 대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문제는 그게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빚까지 내서 진행됐을 때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한 어르신은 퇴직금 전부를 지방 원룸 투자에 넣었다가 공실률이 너무 높아 수익은커녕 관리비에 유지비까지 다 본인이 떠안게 됐고요. 결국 원금도 못 건지고 매각도 어려워서 그대로 손실을 봤대요. 또 다른 분은 지인의 말만 믿고 빌라 분양권에 투자했는데 완공도 안 되고 시행사는 도산하면서 보증금만 날리게 됐어요. 그리고 상가 투자하셨던 할아버지는 코로나 이후 상권이 무너지는 바람에 몇 년째 임대가 안 나가서 매달 이자만 내면서 고통받고 계시더라고요. 부동산은요,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수단이 맞긴 한데 이게 노후자금 전부를 거는 올인 게임이 되면 실패했을 때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투자하시더라도 전문가 자문을 받고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여섯째, 연금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있잖아 하시지만요, 실제로 그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분은 거의 없고 사실상 생계유지 수준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어떤 어르신은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냈지만 월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도움받지 않고는 기본 생활조차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국민연금은커녕 지역가입도 안 돼 있어서 나중에 수급자가 되긴 했는데 월 10만 원 남짓 받는 걸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셨대요.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아예 가입하지 않으셨던 분은 노후자금이 전부 현금이나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돌발 상황에 전혀 대비가 안 됐다고 해요. 연금은 절대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적어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IRP 같은 걸 조금씩이라도 분산해서 준비하셔야 진짜 안전한 노후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받을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계획적으로 채워가셔야 해요. 일곱째, 건강을 과신하고 의료비 대비를 안 한 것. 난 아직 건강해. 운동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 이 말 정말 많이 듣는데요. 문제는 건강은 예고 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셔서 보험도 안 들고 별 준비도 안 했는데 70세 넘어서 갑자기 심장 이상이 생겨서 입원과 수술비로 2천만 원이 넘게 들었대요. 또 다른 분은 노안이 심해져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그 비용 마련하느라 적금까지 깨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분은 요양병원에 몇 달 입원하게 되면서 매달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간병비 때문에 노후 자산이 순식간에 바닥나 버렸다고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하고 의료비는 아예 생활비와 별개로 따로 준비해 두셔야 해요. 작은 실손보험 하나라도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엄청나게 크거든요. 여덟째, 상속 계획 없이 재산을 방치하는 것. 내가 죽고 나면 뭐 알아서 하겠지. 이 말이요, 진짜로 가족 간 분란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유언 없이 돌아가신 분의 경우 자식들끼리 유산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일이 생각보다 정말 흔하고요. 심지어 형제 사이가 평생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자식에게만 집을 넘겨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자식들은 전혀 몰랐고 그게 원한처럼 남아서 가족 모임이 완전히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처 상속세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남은 가족들이 급하게 대출받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상속은요, 남은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이자 삶의 마무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에요. 공정하게, 명확하게, 미리미리 계획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해요. 아홉째, 너무 빨리 집을 처분하는 것. 살던 집이 부담스럽다며 빨리 팔고 작은 전세나 월세로 옮기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요, 나중에 생각보다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떤 분은 관리비 아끼겠다고 단독주택 팔고 오피스텔로 옮겼는데 막상 겨울엔 너무 춥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며 허리도 아프고 생활이 너무 불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집값이 오를 때 팔자 하고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겼는데 그 사이 집값이 훅 올라버려서 이제는 다시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월세 살던 분 중에는 몇 년 사이에 월세가 계속 올라서 예상했던 생활비가 전부 방전돼 버린 경우도 있어요.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팔더라도 신중히 팔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열째, 결국은 내 인생을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 이 나이에 그게 무슨 소용이야?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이런 말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자기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놓쳐버린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한 어머니는 주변에서 그 나이에 유튜브는 무슨 유튜브냐는 말에 도전도 못 해봤던 걸 몇 년째 후회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분은 친구들이 다 아파트로 이사 가니까 괜히 따라 샀다가 대출에 허덕이며 지금은 후회만 남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식에게 부담 줄까봐 하고 본인 병을 숨기고 계시다가 상태가 나빠진 후에야 가족에게 털어놓은 분도 계셨는데요. 그게 오히려 가족에게 더 큰 걱정을 안겨준 경우도 있었어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한 속도로 사는 게 노후를 진짜 멋지게 사는 방법이에요. 나만의 삶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용기가 가장 큰 자산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노후에 파산하고 땅치고 후회하는 일들 총 10가지를 저와 함께 차근차근 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내 얘기 같다 싶은 부분도 있으셨을 거고 이건 꼭 조심해야겠다 싶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요, 지금 알았으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노후는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진짜 평온하고 따뜻한 시간으로 찾아오거든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노후지혜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새로 생겼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